제가 어머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장이다, 인성 파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인내심과 의지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지금 당장 공부를 하겠다는 말을 해요. 너무 기특하지. 제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선 기특하고 믿고 싶을 텐데 이 마음이 지금 당장은 진심이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래, 내일은 괜찮다고 쳐. 그럼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이 마음이, 이 의지가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의지가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서 잘난 척을 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뭐 새해 되면 대부분 제아의 종소리 들으면서 소원도 빌고 결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결심이 새해에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미드에 나오는 멋진 부모처럼 농담하면서 잔소리 안 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럼 그 결심이 얼마나 이어지느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결심한 운동, 그리고 가족들한테 내가 정말 친구처럼 멋있는 아빠 돌이켜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의 이런 의지, 인내심, 참을성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습관대로.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숙제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대단히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대우각성한 것처럼 한순간 변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태도도 좋아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님들이 근데 그걸 계속해서 기대를 해. 자,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1살 더 먹었으니까,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키도 많이 컸으니까, 덩치는 어른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붙잡고 시켜야 돼요. 붙잡고 시키고 습관이 될 때까지 옆에서 같이 해주면 됩니다. 사실 얘가 만약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책 봐주고 공부해주고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쯤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엄마들, 아빠들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손꼽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스탑워치를 갖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제 스탑워치로 재봤다고 펜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스탑워치를 스타트를 누르고 펜을 딱 내려놓으면 스탑워치를 껐다고. 그랬더니 14시간 27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상상이 가요? 자, 하루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중에 이 친구는 펜을 들고 있는 시간이 그냥 공부를 하러 간 시간이 아니야. 펜을 들고 있는 시간이 14시간 27분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연대 영문과를 수시로 갔어요. 서울대를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연대 영문과를 갔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 공부를 의지만 갖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해왔기 때문에, 몸에 배였기 때문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대우각성에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공부를 한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한다고 치자고요. 내가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해. 근데 기본 체력도 안 돼 있고 운동하는 습관도 안 들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시간, 4시간, 5시간을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시간, 7시간 앉아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10시간, 12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도 훈련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뛰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지금 뭐 그냥 일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얘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누군가 지켜보고 봐주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든 선생님이든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아이들을 좀 눈앞에 두시라. 아니면 누군가 봐줄 사람을 옆에 두시라. 언제까지? 얘가 습관이 들고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면 잘하게 되느냐?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 줄 거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잘하게 만들어주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얘를 어떻게든 붙잡고 전부 다 좀 잘하게 만들어줘요. 전부 다 잘하게 만들어주면 얘가 이걸 좀 좋아하게 되고 본전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유지하고 싶고 더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원을 보내더라도 좀 관리를 꼼꼼히 해주는 학원. 우리 어머님들이 안타까운 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요. 물론 좋죠. 똑같은 선생님이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렇지만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애한테 관심을 갖고 붙잡고 공부를 시켜주는,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이랑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책이라도 읽든 습관이 들 수 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관리, 감독, 아이가 독서실을 갔다, 스터디 카페를 갔다,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요. 독서실을 갔다 왔어. 그럼 얘가 독서실에서 과연 공부를 했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얘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문제집도 한번 들춰보시고, 학원을 보냈으면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도 수시로 하면서 얘가 진짜 하고 있는지 관심을 더 갖고, 이게 2인 삼각경기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노력을 해야 되는 코스잖아요. 아이 혼자만의 힘으로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2인 삼각경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띄워주실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절대 의지는 습관을 이길 수가 없다. 아이가 내 앞에서 마음 먹고 공부를 하겠다는 말은 너무 믿지 마시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